어떤 다리가 진정으로 우리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문교, 타워브리지, 아니면 브루클린 다리.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다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죠. 폭은 약 50에서 200km, 길이는 약 650km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들리지만 충분히 멀리서 보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좁은 땅이 보입니다. 바로 파나마 지역입니다. 이 자연의 육교는 전 세계 기상 패턴을 바꾸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변화시켰으며 앵무새를 북미로 데려오고 지구상의 생명을 영원히 바꾼 수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비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작은 환경 변화가 다른 곳에서 훗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나비의 날갯짓이 수천 가지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나마 지역의 형성은 지구적 규모의 나비처럼 작용하여 전 세계 생태계, 해양, 기후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약 1억 년 전 남미는 아프리카에서 분리되어 서서히 북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 대륙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이에 육지 통로가 없었죠. 해양 생물과 함께 물이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사이를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전 대규모 지각 변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진 활동으로 지각판들이 이동하고 충돌하며 서로 맞물렸습니다. 판이 충돌하면 산맥이 형성되고 멀어지면 해저 분지가 만들어집니다. 파나마 지역은 카리브판이 북미판과 남미판 사이에 끼어들면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해저 융기와 화산 폭발을 동반한 장기적인 대격변이었습니다. 결국 화산 봉우리들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연속된 다리가 아니라 해류가 그 사이를 흐르는 화산섬들만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해류가 운반한 태적물이 점차 틈을 메워 마침내 완전한 육교가 형성되었습니다. 막힌 싱크대를 상상해보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 위에 서서히 쌓여 결국 물 흐름을 막습니다. 다른 점은 아무도 이 육교를 뚫을 수 없었고 대륙이 연결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역의 형성은 전 지구 기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안 통로가 닫히자 해류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멕시코만의 따뜻한 적도, 해수가 북미 해안을 따라 배서양으로 흐르기 시작하며 오늘날 걸프 스트림이라 불리는 해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해류는 대서양의 열과 염분 분포를 바꾸어 전 세계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온도와 염분 차이에 의해 움직이는 해류 시스템인 열염순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서양의 따뜻하고 짠 물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영양분 분포가 바뀌고 수많은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변했습니다. 일부는 새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일부는 사라졌지만 이러한 변화는 전지구적 냉각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엽에 의해 변형된 걸프 스트림이 더 많은 수분을 북극으로 운반했다고 봅니다. 수분이 추운 지역에 도달하면 얼음으로 얼게 됩니다. 막대한 양의 물이 거대한 빙하로 변했습니다. 얼음이 많이 쌓일수록 지구는 더 추워졌는데 얼음이 차서가 아니라 햇빛을 우주로 반사해 열이 지표면을 데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사가 냉각을 강화하여 대륙 전체의 기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만 파나마 지엽이 촉발한 나비 효과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제 그 사건 동안 수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를 자유롭게 흐르던 물이 차단되었습니다. 대양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던 해양 생물들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따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수온, 염도, 먹이, 영양분 가용성의 변화가 대양 전체에서 종의 분화를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태평양과 대서양을 자유롭게 오가던 알페우스 속 딱총새우는 별개의 개체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육안으로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유전적으로는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상어가 해마로 변하는 극단적 변화는 아니었지만 해양 생태계와 진화의 경로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육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남미 동물들은 북쪽으로, 북미 종들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이동은 너무나 중요해서 과학자들이 가비, 즉 아메리카 대생물 교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버지니아 주머니쥐와 일부 호전은 남미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일부 말, 곰, 라마, 너구리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한 동물 이동처럼 보이지만 이 이주는 생태계를 재편하고 수많은 고대 남미 종의 멸종을 초래했습니다. 이 대륙은 수백만 년간 고립되어 있었고 덕분에 독특한 종들이 따뜻하고 습하며 경쟁이 적은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기후를 만났습니다. 많은 종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종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습니다. 생존자 중에는 아르마딜로, 나무늘보, 개미핥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번성한 이유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보호 갑옷, 강한 발톱, 느린 신진대사가 한몫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마딜로는 포식자보다 빨리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갑옷 아래 숨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죠.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부족한 먹이에 덜 의존하게 되어 새 환경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남쪽으로 이주한 북미종에는 미국 악어, 산호뱀, 난쟁이 다람쥐, 맥, 수달, 스컹크, 여우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 중 다수가 오늘날 중남미에서 계속 살아가는 개체군을 형성했습니다. 지엽은 계륙간종을 섞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독특한 생물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보아뱀, 이구아나, 전기가오리, 제규어, 다양한 개구리, 그리고 화려한 개찰이 중앙아메리카에 존재하는 것은 남북 생태계의 융합 덕분입니다. 식물도 새로운 연결을 활용해 이전에 고립된 땅으로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엽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을까요? 아마 파나마 운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공수로는 지엽을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세계 무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운하가 없다면 배들은 남미 끝을 돌아가야 해서 훨씬 더 많은 연료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운하는 이 여정을 극적으로 단축하여 국제무역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파나마 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해양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3억 톤의 화물이 이곳을 통과하며 이는 전체 해상 화물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지엽을 가로지르는 수로 건설 아이디어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가 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굴착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노력은 부실한 계획, 잘못된 관리, 노동자들 사이의 전염병, 투자 자금을 빼돌린 부패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프로젝트를 인수했습니다. 1914년에 첫 번째 배가 운하를 통과했고 1920년에 공식 개통되어 인류의 가장 야심찬 공학적 업적 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남미를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현대 항법 장치 없이 그런 항해가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선원들은 한쪽에 도착해 화물을 내리고 지엽을 통해 운반한 뒤 다른 쪽에서 기다리는 세배에 실었습니다.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겠지만 대륙 전체를 배로 우회하는 것보다 수익성 있고 쉬웠습니다. 다음에 세계 지도를 보다가 이 작은 땅을 발견하면 이것이 어떻게 기후를 바꾸고 해류를 변화시키고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고 대규모 동식물 이동을 촉발하고 세계 무역을 혁신했는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좁은 다리의 나비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